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심장마비인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심장마비라는 거는 이제 심장, 우리 몸에 혈액을 돌게 하고 또 숨을 쉬는 걸 도와주는 심장이 마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기능을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나 또는 학교의 뭐 선생님이나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이나 우리 가족이나 누구든지 이제 심장 마비가 급하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심폐소생술을 제가 어떻게 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만큼만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주변에 너무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못 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도와줘야 하고요.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에 이제 내가 쓰러진 사람을 완벽하게 회복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119에 신고한 후에 이제 구조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슴 압박,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살 가능성을 좀 더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만큼 여러분이 반드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자, 지금 만약에 주변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지금 심장마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의식을 못 찾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지금 119가 빨리 출동을 해서 도와줘야겠죠. 119가 와서 나한테 소중한 사람을 이제 구해주고 살려줄 거예요. 근데 119가 우리 집 옆에 있는 게 아니죠. 119가 우리 집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정말 빠르면 5분 안에 올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면 10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이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표는 심장이 멈춘 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살 가능성이 얼마나 있나요? 라는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밑에 있는 게 지금 시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자,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이렇게 시간이 가죠. 사람이 지금 쓰러진 상황이 지금 여긴 거고 여기 사람이 쓰러진 이후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10분 동안 이렇게 쭉 흐르죠. 근데 이 사람이 살 가능성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살 가능성이 1분, 쓰러진 지 1분이 되었을 때는 살 가능성이 무려 97%예요. 근데 2분이 되자 살 가능성이 90%로 떨어졌어요. 3분이 되자 살 가능성이 75%로 떨어져요. 그리고 4분이 되면은 이 사람이 살 가능성은 50%로 떨어져요. 5분이 지나면 살 가능성은 25%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6분, 7분, 8분, 9분, 10분이 되면 이 사람은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내 소중한 사람이 옆에 쓰러졌을 때 119에 도와달라고 빨리 신고를 할 텐데 119가 우리 집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오면은 5분이면 올까요? 근데 5분 뒤에 도착을 해도 이 사람이 살 가능성은 지금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119가 6분 만에 도착하고 7분, 8분, 9분, 10분 만에 도착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지 않나요? 그러면 사실 1분 만에 이 사람한테 어떤 조치를 해주면 이 사람은 살 가능성이 97%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분 안에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늦으면 2분 안에라도, 3분, 4분, 5분 안에라도 뭔가 해준다면 이 사람은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119가 도착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사람이 쓰러지자마자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이때 내가 뭔가 해준다면 살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서워서 우물쭈물 한다면 그 사람이 살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 119가 도착하기가 어렵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가 빨리 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겠죠. 실제로도 학생들도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잘 모르고 있다면 반드시 이 기회에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서 꼭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심폐소생술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먼저 사람이 쓰러진 상태예요, 지금. 사람이 쓰러졌다면 가서 어깨를 툭툭 친다든지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의식을 잃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뭐 가슴이 움직이는지 숨을 쉬는지 우리 손가락을 코에만 갖다 대도 숨 쉬는지 알 수 있죠? 만약에 옆에 누군가 쓰러졌다면 빨리 가서 의식이 있는 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의식을 아예 잃어버리고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한테 119에 신고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119에 빨리 신고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심폐소생술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심폐소생술은 두 손을 모아서 우리 뒤에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이 가슴,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심장을 압박해 주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다면 그 심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압박을 해주면 그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두 손을 모아서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서 그 심장에 압박을 주는 거예요. 자, 흉부 압박을 30회 정도를 실시할 건데 이때 내가 당황하고 얼마나 했는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서 숫자를 세주면서 하면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 정도의 속도로 꾹꾹 심장 부분을 눌러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숨을 쉴 수 있게 인공호흡을 해주면 좋은데요. 이 인공호흡 같은 경우에 내가 뭐 가족이나 이런 경우는 상관없지만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인공호흡이 좀 꺼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크게 그게 뭐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꺼려지는 경우에는 이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이 흉부 압박만 계속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어서 인공호흡 하는 게 좀 저 무서워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19가 도착할 때까지 흉부 압박만이라도 계속 해줘도 되고요.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쓰러졌다면 인공호흡까지 해주는 것까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고 다시 가슴 압박을 해주고 또 인공호흡을 하고 다시 가슴 압박을 해주고 그게 인공호흡 너무 어려워요. 그럼 가슴 압박이라도 계속 해주는 거죠. 가슴 압박이라도 계속해서 이 심장을 압박해주면 되고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자, 뭐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이 사람이 만약에 가슴 압박이 잘 되어서 여러분이 의식을 되찾게 했다면 뭐 심폐소생술 이 흉부 압박을 더 할 필요는 없겠죠. 혹은 이 사람이 의식을 못 찾았는데 119가 도착했다면 내가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119에 더 전문가들이 도착해서 더 좋은 조치들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때도 내가 그만해도 되겠죠. 근데 의식을 되찾거나 119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가슴 압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죠? 내가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준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 그러니까 쓰러졌을 때부터 바로 가슴 압박을 해주면 아주 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119가 도착하더라도 살릴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심폐소생술 시 의식을 먼저 확인하고 의식이 없고 비정상 호흡을 한다면 즉시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 좀 전에 나왔죠? 의식을 확인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했는데 의식도 없고 숨도 안 쉰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꼭 부탁을 해야 돼요. 자, 이때도 중요한 점은 옆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다면
콕 집어서 부탁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아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누구 이름을 불러서 119에 신고해줘 하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 파란 옷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무나 119에 신고해줘 하면은 서로 미루다가 안 하는 경우, 좀 늦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콕 집어서 119에 신고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의 어깨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있는 압박 지점을 확인하세요. 자, 가슴 아래쪽에 중앙 지점, 이 부분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중앙 푹 들어간 이 지점을 확인을 하고요.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한 손바닥은 압박 위치에, 다른 손바닥은 그 위에 평행하게 겹치세요. 가슴을 누를 땐 가슴과 맞닿은 손바닥의 아래 부위에만 힘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네, 전체에다가 힘을 다 주면은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요 아랫부분만 아까 우리 압박 지점 보여줬죠? 그 부분에 대고 꾹꾹꾹 눌러줘야 하고요. 압박을 할 때는 깊이가 5에서 6cm가 되도록 강하게 1초에 2회 정도로 빠르게 압박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슴이 움푹 들어갈 정도로 누르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지금 우린 이 겉에 가슴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심장까지 압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엔 가슴 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하게 눌러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심장까지 압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꾹꾹 5에서 6cm나 들어갈 수 있게 눌러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어른이 쓰러졌다 하는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눌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초에 2회 정도, 하나, 둘, 셋, 넷 정도의 속도로 압박을 해줘야겠죠? 압박합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의 팔과 바닥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체중을 이용해 압박하세요. 자, 이때도 수직이 되도록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렇게 수직으로 눌러줘야 힘이 받는데 옆에서 비스듬하게 압박을 하면은 제대로 압박이 안 된다는 거 꼭 수직으로 압박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30회의 가슴 압박이 끝나면 인공호흡을 시작하는데요. 인공호흡은 반드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 시도해야 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죠. 인공호흡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하고 어려우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인공호흡 없이 계속해서 가슴 압박을 해주세요.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를 젖힌 후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머리를 젖힌 손에 검지와 엄지로 코를 막고 환자의 입에 가슴 상승이 보일 정도로 호흡을 1초씩 2회 불어넣어줍니다. 이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은 환자가 깨어나거나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 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좀 전에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 나왔죠?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환자가 깨어나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환자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구급대원도 안 왔는데 내가 힘들다고 그만하면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쭉쭉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깨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줘야 한다는 거. 혹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다른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힘들면 이렇게 교대로 해도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해줘서 이 사람이 살 가능성이 높을 때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합시다.